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 도남일동 지역구 의원 김호식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할 요지는 이제 성북도시관리공단 임원 선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하고, 성북문화재단의 조직 및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하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장님까지 좀 모시고자 하는데, 좀 요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출석 발언 의무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의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그 이사장님이 이제 발언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부하고 이제 의원님들의 이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저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 그렇게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구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까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달, 4월달 해서 이제 그 공단의 상임이사 두 분,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이제 세 분 해서 이제 다섯 분이 이제 새로운 이제 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요. 그 지금 상임이사 두 분이 이제 그 1본부장, 2본부장을 이렇게 보직을 맡게 되는데, 이제 두 분 중에서 정영림 이사님하고 고영권 이사님하고 이제 어떤 분이 1본부장이고 어떤 분이 2본부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인사 문제는 그건 제가 일본부장 이번에 잘 이사장님이 일본부장이 정용님, 예. 이부부장이 고영건. 알겠습니다. 이 상임이사 두 분을 이제 구청장님께서 그 임명 전에 혹시 아시던 분들이신가요? 당연히 알죠. 예. 김우실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 뭐 비상미사 분들도 그렇고 상임이사 분들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그 임명 이렇게 그 응시하신 분들이 그 상임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고 이제 비상임 같은 경우 일곱 분이 응시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그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예,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상임이사 두 분이 좀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이제 1본부장을 맡으시고 한 분은 2본부장을 맡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도시관리공단이 상당히 큰 조직인데 이제 전체 인원이 한 28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팀 수만 해도 17개 팀이 있고, 그래서 그 스포츠 관련된 팀을 해서 1본부 하고 나머지 이제 2본부에서 하시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인격적으로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서도 상대적으로 만 71세, 만 67세는 좀 많은 감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들여다보게 됐다는 무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이제 이사장님께 그 다음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따 구청장님한테 조금 이따 다시 모시기로 하고 이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이따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저 들어가라고요? 예. 잠깐 앉아 계시면 요거 이사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공단 임원 선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해서 제가 좀 내용을 좀 파악을 하려고 자료 요청을 이제 드렸었어요. 이제 공단 측에 그 자료를 드렸었는데 자료가 이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긴 하지만 자료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충실하게 주셨는데 그 어떤 거는 이제 거부를 하셨고 자료 요청 거부를 하셨고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제 주셨어요. 근데 그 자료를 받고 나서 느끼는 느낌은 거의 무차별적인 거부 블라인드 처리한 게 아닌가를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거부한 거는 응시자 제출 서류는 일체를 안 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단에서 생성된 문건은 이제 줄 수 있지만 응시자가 제출한 거는 일체 서류를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18조에 의해서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하셨어요. 그 중에는 뭐 지원서도 있고 뭐 이력서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직무수행 계획서는 뭐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키려고 하는 그 이제 취지가 개인 사생활 보호인데 그 개인 사생활 보호가 전혀 무관하고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주요 임원으로 이제 응시하려던 분의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거를 사생활 보호 이유에서 거부를 한다는 건 좀 납득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호식 의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서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좀 불성실하지 않았냐 그런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제출 자료는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제출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임원 추천 위원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신상이라든지 진술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임원 선발 과정에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그런 의도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지금 금방 제가 질문드렸던 직무수행 계획서. 직무수행 계획서는 못 주실 이유가 뭐였죠? 예, 저희들이 이제 항상 자료 공개가 온다든지 또 민간인스 개인정보 촉구가 있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의정활동, 또 개인정보 보호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고 그 한계는 어디냐, 그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엄격합니다. 좀 제가 법을 위반하여 있을 경우에는 말씀을 좀 잘라서 죄송한데 5년 이하의 직무수행 징역이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지방공기업 의임의 발전 방향, 담당할 직무 제시 및 주요 직무 차별 수행 제한, 지역 여건 분석 및 주민 요구 파악 사항, 공단의 현안 문제 원인 진단 대응 방안, 공단의 장기 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안, 공단의 재난 사고 예방 사후 관리 방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께서 예.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의 일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선별하지 않고 그중에 대부분이 그거는 저희들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 섭니다. 예를 들면 그건 뭐 블랭크 처리해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개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네. 뭐 저도 예컨대 뭐 이력서 거기에 뭐 저기 주민번호 뒷자리 뭐 주소 뭐 가족관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주시는 게 맞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달라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만약 추가로 그것만 별도로 요구했으면 저희들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일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이제 열심히 블라인드 하셔가지고 이제 급박하게 해서 주시긴 하셨어요. 이제 고생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블라인드 처리하는데.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블라인드 처리를 한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임원 추천의 위원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은 이게 공단의 공식 기구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 당연히 공개된 추천위원조차도 이름을 다 삭제를 해가지고 주셨어요. 이제 예, 성만
성하고 예, 이제 성만. 경험을 예, 그랬는데요. 뭐 제가 뭐 주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임원 추천의 위원은 이제 공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이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임원 추천 위원회인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알아야 되는 그건 일반 저희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주민도 알아야 되고 하는 건데 뭐 이거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인터넷으로 뒤져서 구청장님 추천하신 분 두 분하고 이사회 추천하신 두 분은 제가 인적상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제가 구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찾다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예, 그 문제는 구의회에서 아니 이제 드릴 의장이 말씀 추천하는 게 뭐냐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데 그거는 의원님이 아셔야죠, 당연히. 아니 의원님 이 참가. 과정을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총에서 이제 7분인데 7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공단에서 이거를 이름을 삭제를 하고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 이 공식 기구이기 예, 때문에 그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제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뭐 간사분 이름, 간사는 그 팀장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위원 이름, 발언자 뭐 그런 거 싹 다 블라인드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타 뭐 저 의결서, 의사록, 추천서, 요약서 이제 여기에 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개인 정보라고 보고 이제 자료를 이제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셨는데 저 개인 지금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어서 그러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걸 지나치게 확대를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저희가 의정 활동하는 거나 주민의 알 권리가 거꾸로 침해받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자료 제출 요구는 의회 또 그 권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균형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이름이 개인정보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 성북구 의회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의장님이 누구고 부의장님 누구 다 아는데 그 이름도 다 그러면 개인정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든 게 개인 정보라고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중앙정부 유권 해석이 좀 더 따라야 되겠고 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나 어떤 해석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 당사자들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돼 있고 또 현재 전반적인 경향이 개인정보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보호 위주로 가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변명을 해봅니다. 예, 뭐 이사장님이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이제 자료 제출 거부 뭐 지나친 블라인드 처리 같은 거는 저희가 임원 선발 과정의 적정성을 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저희 판단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원이 이제 의원 활동을 하는 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저의 생각인 거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게 아니라 이사님 말씀처럼 뭐 이게 뭐 판례나 해석 사례가 아직 뭐 많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상식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이름이라고 해서 개인 정보라고 그러면은 사회생활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기 어쨌든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서류 심사 평가표하고 면접 심사 평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자료는 이제 후보명 블라인드, 그다음에 심사위원 블라인드,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매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어차피 내용 봐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근데 개수가 이게 상임 서류 심사 평가표는 이제 총에서 이제 7분이 오셨고 저기 5분이 오셨고 심사위원이 7분인데 그러면 다 해서 이제 35장의 이론상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서류 심사 평가표는 상임이사 서류 심사 평가가 25장. 또 이제 한 번을 탈락을 했으니까 면접 심사를 할 때는 이제 4분 가지고 하니까 28장이 해야 되는데
면접심사표는 또 상임위 또 35장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개수가 서류심사평가부가 예, 예. 25장, 면접심사가 35장이에요. 이게 예, 어떻게 된 거죠? 서류심사 때 오신 분이 있고 예. 또 면접심사 때 오신 분이 있고 했는데 다 뭐 7분이 다 오시질 않았었어요. 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내 가지고 합산을 해서 계산을 했다 아니 보니까. 이 서류심사평가표는 예. 심사위원 한 분이 한 장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작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론상 서류심사평가표가 이제 서류심사평가는 35장이 나오는 거지, 심사위원분들이 다 참석을 했을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저기 PDF로 받은 것은 25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면접 심사를 가게 되면 면접 심사를 가면 이게 또 갑자기 상임 같은 경우가 35장이 돼요. 이 개수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후보명도 삭제돼 있고 심사위원도 삭제돼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가셔서 확인 한 번만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네, 되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비상임사에 대해서 서류심사 면접평가표는 이게 이제 서류심사도 42장, 면접심사표도 42장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건 다시 한번 예, 확인해 봐야 좀 확인 되겠습니다.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서류심사평가표에 이제 상임 서류심사평가표에 이게 블라인드 처리되다 보니까 앞에 보면 이제 상임이사, 이제 비상임이사 이렇게 후보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다 상임이사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것도 같이 확인 좀. 네,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게 다 블라인드되다 보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네, 네, 네. 예, 예. 어쨌든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기업 내 중요 이제 공식 기구 구성원이고 공기업 임원 그쪽 후보라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지나친 블라인드는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좀 침해하고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제 임원추천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사실 공단의 임원을 처음 이제 그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뭐 이제 전체 과정을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그 2배수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간에 최종 구청장님께 이제 올리고 이사장님한테 올리고 하는 역할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원을 이제 뭐 직접적으로 선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임원 추천, 이제 어떤 임원 추천 위원분들이 들어오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회, 그러니까 공단 이사회 추천 2인이 두 분을 이제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사회를 제가 받았어요. 네. 이사회를 이렇게 의결서를 받았는데 여기 이제 서면 결의하셨더라고요. 네. 서면 의결을 하셨어요.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서면 결의를 하셨는데, 이게 정관에 보면은 이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부여하여 의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 규정에는 여기 또 거기에 또 정관에 맞춰가지고 부의 안건 중 경미하다 인정하는 안건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 결의 할 수 있다고 이제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미한 안건이 절대 아닌데 이게 왜 경미? 예,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가끔씩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그분들은 사실상 거의 만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 만나기가 이제 바쁘신 분들이라서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그때는 서면 결의를 지금 이제 할 수밖에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이사회 이제 회의록 같은 걸 좀 올리시잖아요. 네. 한참 됐더라고요. 올리신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안 올리셨던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다 이제 대면 그 심의 이제 회의한 거 이제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다들 바쁘시죠. 이제 그때 당시 임원들 보니까 권영대 국장님 해서 이렇게 네 분인가 이렇게 5분 네, 이사니까 다섯 사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안건마다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의결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은. 지금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추천안을 두 분을 추천을 했던 건데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추천안은 있었어. 서명을 하려고 그러면 가면은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해주셨겠지만 2명 안은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서면 심사나 뭐 대면 심사와 관계없이 효력은 뭐 동일한다는 건 아시죠? 예, 알죠. 예. 단지 근데 예, 이게 저희- 경미한 안건이냐, 이게 경미한 안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이사회 서명 결의 자체가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이게 경미한 안건이다 아니다는 거에 따라. 그 자체는 재량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재량형이라고 봐야 되고 아니 그 명시적으로 그중에서 정관하고 운영 규정에 자유재량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명시적으로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경미한 사안을 경미한 판단하는 안- 것은 예.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거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경우는 합리성이 결국-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인데 예, 이제 그것도 해석하기 합리성이 나름이죠. 있다고 저절로 이사회에서 그걸 경미한 안건이라 판단할 수 있고 네네.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경미한 안건이라 판단을 안 하니까 그게 다툼이 벌어진다면은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런 것은 뭐 예. 거의 자유재량형이라고 봄이 뭐 어쨌든 예, 생각은 마땅하다고 다르시니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지 네, 않는다는 네. 거죠. 예. 이제 이제 뭐 사실은 뭐 저기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요식행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사회에서 추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구청장님의 이제 의향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아무리 저 요식행위라고 하지만서도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사회 같은 거에 좀 대면 심의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의회 추천 3인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거 22번 이제 의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의회 추천 저도 사실 뭐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제 구의회 추천 3인을 지금도 몰라요.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구청장님 추천하고 이사회 추천하신 분들은 인적사항을 알겠는데 구의회 추천하신 분은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무국 그다음에 저기 의회 이제 전문 의원님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이제 구의회가 추천하는 이제 3인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명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공단 쪽에서 주신 이제 공문을 봤더니 이제 어쨌든 정식 공문은 갔더라고요. 의회에서 네. 보내는 정식 공문이 가서 거기에 이제 뭐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이제 별첨으로 이제 이력서하고 뭐 인적 사항이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알 수가 네네.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의원인데 의회에서 추천할 세 분을 이제 모른다는 게 이게 뭐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유효한 것이냐 의원 추천 3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유효한 것이냐 그래서 저도 좀 뭐 이것이 그러니까 규정에 의회 추천으로 돼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의회 추천을이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임원 추천위원회는 어디나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중요 공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모두 다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임원 추천회 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거를 이제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효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위원 참여를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의회 추천권이라고 하는 거는 의회 권한 중에서 선거권의 하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임권, 추천권 이게 다 이게 선거권에 들어가 내부 구성하는 것도 선거권이지만서도 외부의 이제 집행부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어떤 거 하는 것도 선거권의 의회 권한이고 그 의회 권한은 의원들의 권한인 거예요. 이제 그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의장님이 이제 그걸 뭐 주도를 하실 일은 저는 아닌 그럴 일은 없는데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의장님의 사인으로 이제 그 추천이 들어가는 형식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것은 보통 그래서 여기 의장의 권한 그다음에 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이 있어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적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가.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권한에 비춰봤을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한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 이게 법제처 해석이에요. 의회 추천 3인을 이런 식으로 추천이 들어가고 이제 의원도 모르고 이것이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된 것도 아니고 상임위 이제 공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획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의원 추천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아무런 절차가 없이 세 분이 추천이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임원 후보자 모집 절차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평가표 이제 뭐 서류 심사 평가표, 면접 심사 평가표 이제 이제 후보자 심사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언급하기가 이제 사실 불가한 상태가 됐고 이건 이제 임원 추천의 회의록을 이제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여기에 내용 이걸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저 20곡에 찾듯이 하다가 읽었는데 이제 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이제 그 상임이사분 이제 그 서류 심사를 하다가 모두에 이런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위원님께서 이제 그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결격 사유 이제 임원의 결격 사유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자로 거기 보면 이제 공고문에 나온 사항이죠. 상장 기업들은 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체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지방 공기업 최고 경영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임원 추천위에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공고문에도 나간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의논을 하자 이렇게 어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결격사나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정회 후에 갑자기 그 논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결격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뭐 미성년자니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갑자기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 있질 않아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이제 회의록에 남은 게 속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가 보니까. 예, 저희들이 그 당시 뭐 저는 직접 관여를 안 했지만 이제 직원들께 듣기로는 공개해서 직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었고 또 밖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저희도 상임위를 하고 그러면은 뭐 중요한 내용을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얘기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게 그 지원을 하신 분들이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료가 이렇게 미비하니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임원 추천위 위원분들이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질 않으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읽어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법의 취지가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까지 결정하는 것은 뭐 공사나 구청이나 뭐 공단 뭐 이사장이 관여를 할 수 없고 오롯이 그 사람들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상 그 중간에 사실 어떤 대화가 있었던 간에 예. 그 결정에 2배수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만 하게 돼 있는 거고 2배수 중에 선택권만 이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곤란한 입장입니다. 뭐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의 재량행위이고 내부적인 논의 사항이긴 하지만 그분들이라고 해도 구성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논의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결과가 또 나와줘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과연 그 지금 보니까 그 상임 같은 5분 오셨고 비상임 같은 경우는 7분 오시는데, 사실 비상임분은 무슨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당만 네, 월 그렇습니다. 뭐 2, 30만 원 나가는 거 같은데,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급여도 상당 액수도 되고 예, 중요합니다. 그 네.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 어마어마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예, 예. 근데 이거 널리 등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저는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제 느낌으로는 이게 뭐 공고는 많이 했어요. 그 저기 공기업 사이트 뭐 그다음에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뭐 이렇게 다 공고를 하시긴 하셨는데, 보통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일간신문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일간신문에 상임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 상임이사 같은 게 딱 하루,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도 또 동일하게 한국경제신문에 딱 하루. 이거를 이제 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 보면 깜깜이 분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일부러 분양을 안 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 살짝 넣었다가 저기 내려가지고 사람들 잘 모르게 하는 방법. 근데 이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간지 신문에 한국경제신문 딱 하루, 이제 이것이 적정했느냐. 그다음에 두 군데 이거 사실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뭐 저희들은 이제 전국 일간지 신문 한 개 이상만 예, 그 요건만 돼 있고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번 내는데 200만 원씩 듭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들은 200만 원씩 200만 들어가네. 원씩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처음은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냥 이번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기본 요건만 갖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5일간 공고를 하는데 네네.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신문에 하루 딱 낸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상관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던데, 일단 그건 논의를 하고, 제 아쉬운 거는 그래도 이제 한경보다는 급이 좀 높은 일간지에 복수로 이제 한 군데 정도는 더 냈으면 그리고 어쨌을까 지역 싶은. 신문은 다 냈죠. 성북구 지역 신문은 다 냈습니다. 지역 신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네, 잘 네. 안 보잖아요. 이제 저기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서는 좀 사실 한계를 가진 매체들이니까 지역에서만 하면, 이게 사실은 여기에 그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국구이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예, 그건 앞으로 이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이게 그 지금 이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분들이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그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비상임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기 전 논의를 하고 싶고, 이제 그분들의 뭐 그런 거는. 근데 상임이사 두 분은 이게 지금 이제 권혁수 이사장님께서 이제 어제 찾아보니까 58년생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개인 정보인데요. 예. 아니 뭐 다 인터넷 다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60세신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상임이사 본부장 두 분이 다 네네. 이사장님 그 지휘 통제하에 계실 분들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은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직원도 이해해요. 그렇고 예, 역할 다 당연히 역할 분담이죠. 자기 근데 역할, 예.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역할 분담하면 다 수평적 조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 서로 존중하는 당연히 위아래도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뭐 시간이 별로 없죠. 나머지는 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거 그냥 사족인데 이거 이제 구청장님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십사는 게 본부장 직위가 2015년 9월 2일부터 공석이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본부장, 네. 2본부장이.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구정 질문을 드리면서 저기 중요 임원 자리가 비어 있으니 빨리 좀 채우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과정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본부장 자리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 두 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자 역할과 실무자 역할을 같이 하셔야 될 분들인데 이제 좀 막상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해서 그런 역할을 잘 지금 이제 공석인 기간 동안 그 한 3년 되는 기간 동안에 공단 운영에 큰 문제 있었나요?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 그럼 예. 좀더 고상한 대외적인 소통 관계, 뭐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러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고 지금 특히 이제 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본부 직원들하고는 아주 뭐 대화도 많고 소통이 많은데 진짜 사업장이 다 10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개인적인 뭐 소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것이 잘 해결될란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저기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임명 이제 결과 그다음에 절차 과정이 특히나 이제 절차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절차에 그 하자가 전 있다고 보여지고 그 하자가 간단치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은 일체 흠결이 없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는 아주 공정하고 깨끗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상임이사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 저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전적으로 제가 진다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 2, 3분밖에 안 남아서 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저 시간이 없어서 재단 말씀을 잠깐만 좀 저기 질문드리고 이제 답변을 듣는 걸로. 지금 이제 재단 관련해서 상임이사분 저기 재단 그 조례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상임이사 뽑는 서류심사 합격자 오늘이 면접이 있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서류심사 합격자 이제 어제 어제 했나요? 예, 어제. 그럼 이제 그건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조직 개편하고 이제 기능 재편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그 느낌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지금 입법 예고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조직 개편은 뭐 그림이 다 그려진 거고 이제 이 기능 재편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저거인 거예요. 예전에 김우섭 위원님이 재단에 대해서 이제 구정 질문을 해서 구청장님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이 말씀 아직 안 하셨으면 그건 뭐 사실 다 준비하셔서 입법 예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논의하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입법 예고 된 거 보니까 이런 게 저기 입법 예고 됐네. 그 다음에 상임이사 뭐 사실 공단 상임이사 임원들 뽑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몰랐었는데 뭐 이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게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김우섭 의원이 아시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김호실 군님 여러 가지 참 이 재단이나 공단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뭐 그렇습니다. 인사 문제는 특히 우리 행안부 지방공개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그런 것은 한치도 뭐 벗어나 이제 뭐 편법적인 이런 것은 없이 잘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가급적 공단과 관련해서는 뭐 구청장인 제가 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봐서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독립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단에서는 아직 문화재단에서는 마무리가 안 됐는데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법료가 됐고 상임이사도 지금 어저께 면접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근시일 내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정리 마무리가 된 단계에서 다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 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아까 그 김일영 의원님 또 아까 5분 발언 이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만은 좀 정확한 답변, 정확한 저희가 현재 돌아가는 진행 절차, 행정을 이렇게 좀 의원님들에게 해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사항 아니면 정확한 그 좀 문제점 듣고자 하는 질문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소홀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어디 그 몇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중에서 뭐 요식 행위고 뭐 절차상 뭐 형식적인 행위인데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어쨌거나 지금 아까 임원 추천위원회 임원 뭐 그중에 다 알고 있지 않나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이고 또 제가 임명권자로서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 가지 상식에 부합되게 기준 또 절차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해서 뭐 저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여타의 많은 부분에 이제 모니터도 하고 의견도 청취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한 부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의원님들 또 우리 구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뭐 여기에 대한 뭐 좀 불만이 섞이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